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해편 잠깐 요약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편이었는데 요치 백만장자라는 책이었죠. 이 저자는 부자를 수십 년간 분석했습니다. 부자의 생활 패턴,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 부자를 계산하는 공식 등등으로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미국 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미국 사회에서 부자, 이민 가정이 어떻게 중산층에 머물게 되는지, 두 번째, 각 나라별 부자 순위를 알아보았죠. 첫 번째는 러시아계였고요.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계였습니다. 세 번째, 부자들의 주식 투자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 반 정도, 50% 정도가 4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알아봤고요. 네 번째, 부자의 소비 성향이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책에서 인용을 할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을 쓴 저자의 부자에 대한 연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부자에 대해서 뼛속 깊이 파헤쳐 놓은 책이죠.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또는 부자들의 투자 방법이라든가 마인드를 벤치마킹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렸죠. 자, 이번 시간은 청구원 재테크 책 읽고 소개시켜드리는 7분 책 읽기 16배속 공부법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 소개인데요. 16배속 공부법 정말 가능할까요? 솔직히 동영상 2배속만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는데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공부법 16배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 확률을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재테크 책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그 방법 역시나 마찬가지 부자가 되는 그런 길들이기 때문이죠. 재테크 성공의 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 이후 이 전략을 바탕으로 원하는 자격증, 원했던 토익 성적, 원했던 직장에 취업을 했죠. 취업 후 후배들에게도 이 책 관련 강의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0번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시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하고 싶을 때 가끔씩 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 소개인데요. 이 저자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공립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중간 성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어떻게 1년 만에 도쿄대에 입학을 하고요. 두 번째, 하버드 입학 합격을 하죠. 세 번째, 1년 만에 한국어 능력 최상급을 획득을 하고요. 네 번째, 석 달간 버스에서 배워서 스페인어 중급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스펙들을 보시게 되면 원래부터 공부 잘했던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6페이지에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원 다닌 적이 없으며 과외를 해본 적도 없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의 공립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야구부에 들어가 날이 저무는 줄 모르고 야구를 했으며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공부할 시간도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도 도쿄 대학에 합격했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래 돌이켜보면 나는 늘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여 높은 효과를 보았다. 암기식 교육이 널리 행해지는 일본과 개선을 중시하는 교육을 펼치는 미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공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공부 방정식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이 책이 중간 정도 성적의 학생이 어떻게 도쿄대 하버드를 갈 수 있었는지 그 수기 및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해당 결과물이 있으면 더욱 신빙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아무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일본의 최고의 대학 도쿄대에 들어갔고 미국의 제일 최고의 대학 하버드도 들어갔죠. 그 과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중에 한국에 와서 해커스 토플 학원에 다니며 토플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웠죠. 그만큼 한국이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겠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토플 공부를 할 정도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 하나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원탑인 것 같습니다. 옆 기사가 보이시나요? 사트를 치기 위해 방학 때 한국으로 와서 수업을 듣고 간다라는 기사죠.
세 번째 전체 소개입니다. 세 번째 전체 소개입니다. 이 저자는 16배속 공부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전략을 언급하죠. 그 네 가지 전략을 취해서 두 배씩 효율을 곱하면 16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배가 나오듯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많죠. 토익, 토플, 뭐 국어, 논술, 헬스, 트레이너, 뭐 웅변, 자소서 첨사, 골프, 심지어 연예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요. 면접을 가르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 분야가 존재를 하죠. 하지만 저는 의아해한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즉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이 사회에 대해 알고 이해한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하고 면접하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영어 자격증 수많은 학원을 다니며 사회 진출을 하는데 막상 평생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취업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많은 학원들도 중요를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알고 모르고 그리고 빨리 알고 늦게 알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영어, 취업 관련 학원들은 수많은 학원들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 고기를 파는 곳은 많은데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껏 사먹는 물고기를 사먹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고기가 팔리지 않습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 입장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 장사꾼 입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생계와 연관된 문제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 책은 그와 같습니다. 본질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공부 전략뿐만이 아니라 인생 성공 공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만 진정으로 마스터한다면 인생은 16배가 아닌 무한대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그 16배속 전략을 보실까요? 6페이지에는 16배속 공부법을 설명을 하고 있죠. 원래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공부든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 야구 선수나 가수와는 달리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라도 방법만 제대로 익히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승리의 공부 방정식, 학습 성과는 지도력 곱하기 전략 곱하기 시간 곱하기 효율이다. 지도력, 타고난 머리, 가령 머리가 좋아 또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천적인 두뇌 능력, 전략,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 시간, 공부하는 시간, 효율, 공부할 때 효율성, 시간당 학습 효과. 자, 16배속은 공식으로 보게 되면 지도력 곱하기 전략 곱하기 시간 곱하기 효율입니다. 자, 네 가지 항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에서 지금의 속도보다 2배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배가 됩니다. 저자는 이와 같이 16배속 공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지도력인데요. 저자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으로 지도력을 향상시키라고 말하죠. 사실 읽기를 통해 지도력 향상법에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도, 역사도, 영어도, 과학도 모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 빠르게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지가 공부의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문자를 읽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지식이 되겠죠. 5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하거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능력, 읽기가 있어야 한다. 가령 수학이나 생물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자체가 글로 적혀 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영어도 대학 입시나 토플, 토익 시험에 나오는 독해 문제는 그 문장이 우리말로 출제되었다고 할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가 영어 문제를 푸는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독해력이 부족하면 토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우며 영어를 잘하기도 힘든 법이다. 글을 읽는 능력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책 읽기는 단순히 지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독해력을 익힐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이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독서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독서가 필요하지만 그 인생의 근간이 되는, 인생의 성공의 근간이 되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때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 말이죠. 이 말을 정의를 하면 머리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와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육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머리는 근육과 같다. 쓰면 쓸수록 단련되고 유연해지며 강력해진다. 마치 사용하면 할수록 근육이 단단해지며 단단해진 근육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듯이 머리를 자주 쓰면 그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한가.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 머리인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동물이기에 머리 쓰기를 싫어한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별 생각 없이 살면 머리를 사용할 기회가 적어져 결과적으로 머리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똑똑한 머리와 아둔한 머리는 타고난 것이거나 어렸을 때 결정되는 것이며 성인이 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편견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저도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책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한다. 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반감이 들었어요. 생각을 싫어한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생각인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란 반감 말이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 생각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인데요. 목표를 확정을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한다. 이 네 가지 순서에 따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정보를 수집한다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합격 수기를 모아 전략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많은 정보가 바탕이 될 때 최적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 합격 수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효율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전략으로 도쿄대와 하버드를 합격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나는 도쿄대학교 시험을 칠 때 합격 체험기를 활용했다. 그때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였기에 우선 합격 체험기를 구해 뚫어져라 읽었다. 두 번쯤 읽고 나서 합격자들이 애용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구했다. 문제집을 풀면서 처음 한 달은 하루에 30분가량 합격 체험기를 다시 읽었는데 학습 의욕이 높아지고 실제 공부를 하면서 읽으니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 없다. 고승덕 저자 역시 4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시를 하기로 결심하니 의욕은 한껏 치솟았으나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주위에 고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합격한 외숙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법대생들은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고시 공부하기 위해 사라졌다고 한다. 친구 형이 고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그래서 고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잡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잡지를 넘겨보니 고시 합격기라는 것이 몇 개 실려 있었다. 어느 합격기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시 잡지 지난 것 몇 년치 사놓고 보았다는 대목이 있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 고시 방법론은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도 합격한 사람이 더 잘할 것이 아닌가. 도서관에 가서 고시 잡지를 찾아보니 합격기만 떨어진 것이 많았다. 그 길로 잡지사를 찾아가서 과워로 2년치를 샀다. 그때가 1976년 11월 중순이었다. 밤새워 합격기를 골라 꼼꼼히 읽으니 고시 방법에 대한 윤곽이 어렴풋이 남아 머릿속에 들어왔다. 고시를 향한 나의 첫걸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은 진리입니다. 합격 수기를 통한 벤치마킹법. 고승덕 전 국회의원을 보시죠. 2년치를 샀고 그 합격 수기를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 2년치를 샀던 것도 합격 수기를 통해 보았던 내용이었죠.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합격 수기를 모아놓고 공부했던 사람도 합격하고 고승덕도 따라서 합격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합격 수기를 보고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 고시 3관왕이 되죠.
물론 세 번째 상관왕이긴 하긴 하지만 고승덕 전 두 분 같은 경우는 과목 패스 제도로 전 과목을 다 쳐서 패스를 한 것이 고승덕 전 국회의원이 최초죠. 합격자들은 하나같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 전략 관련 노하우를 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을 짧게 나누고 통합, 통분 시간을 활용을 하고 전략적 시간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단권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관련된 정보끼리는 한 곳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를 되도록 짧은 시간에 한 곳에 정리하자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참고서이든 세미나 배포 자료이든 또는 공책이든 이미 정보가 정리된 것이 있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로 해둔다. 가령 나는 대입 공부를 할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 과목당 문제집 하나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집의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 등이 실려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념이 짧게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에는 교과서 설명이나 다른 곳에 배운 내용 등을 잔뜩 써놓았다. 그러자 늘 보는 문제집에 필요한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다. 이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무슨 공부든 핵심이죠. 사실 기본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법은 고시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입니다. 집중력을 향상시켜 효율을 높여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시험에 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나오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4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뛰어난 집중력은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지만 그 밖에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다름 아닌 시험에 강해지는 것이다. 학습 성과는 시험 점수나 합격 여부로 드러나는데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때 자신이 가진 실력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에 익숙한가 또는 타고난 집중력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요컨대 집중력은 평소 학습 효율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시험 당일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운동선수가 평소에 집중하여 반복 연습함으로써 시합 때 강한 면모를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 당일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또는 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해야겠죠. 사실 저는 토익 시험 칠 때 이 방법이 유용했습니다. 그 방법이란 시험 전날 1.7배속으로 시험 2회 풀기였는데요. 물론 이때 사용한 책은 ETS, 토익 시행사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푸는 책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 시험 문제를 풀었느냐입니다. 어디서 풀었을까요? 저는 도서관 입구 자리에서 2회 시험을 매번 쳤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가장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입구 자리였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제 실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회를 연속해서 푸니까 머리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3-4시간 동안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준비를 하니 시험 당일날 긴장은커녕 여유까지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토익 목표 점수를 받았죠. 반복 학습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실전에 강하게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 저자의 핵심은 16배속 공부법이죠. 사실 공부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성공 원리까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법에 해당하는 4가지 항목은 인생에서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16배속 공부법이 아니라 인생 성공을 무한대로 늘리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6배속 공부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배속은 지도력 곱하기 전략 곱하기 시간 곱하기 효율이죠. 지도력, 전략, 효율, 시간 각각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실 저는 4가지 중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력을 높이면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전략과 효율, 시간 등은 자연스럽게 단축되겠죠. 반대로 지도력이 없다면 아무리 전략과 효율, 시간을 당기려고 하더라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가장 먼저 나온 항목이 지도력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어떤 공부나 재테크, 자격증, 영어, 외국어 등의 공부를 하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또는 회사 업무 성과를 좀 더 높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재테크 7분 책 읽기 16배에서 공부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